네, 오늘 오후 4시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도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6시쯤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윤석열 부부에 대한 비방 SNS를 한 것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고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단식을 폄훼하고 조롱한 SNS 글을 올렸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이게 이해운 후보자의 어떤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SNS에 댓글을 단, SNS에 이제 댓글 단 사람과 공방을 벌이던 와중에 그 사람의 어떤 자녀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을 게시를 한 겁니다. 그 사진을 며칠 동안 그대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미성년자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징계 사유로 거론이 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서울시당 위원장의 지위를 활용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이게 가장 큰 징계 사유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이현종 위원께 질문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판단을 유보하고 다른 걸로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요. 원래 이 징계 문제가 거론될 때는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 제명 관련돼서 서울시의 당협위원장들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 발표한 것 자체가 어떤 권한 위반이다라는 의도였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는 지금 판단을 유보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혀 논란이 되지 않았던 이 나머지 문제, 즉 미성년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징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게 아마 이 서울시당위원장 문제는 이게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배현진 의원이 본인이 직접 윤리에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징계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다른 이유를 근거로 해서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당시에 이해운 후보자와 관련돼서 SNS에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 어떤 이쪽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하고 SNS 이용자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악플을 달고 그러니까 그 이용자의 어떤 가족 사진을 이제 본인이 이제 게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미성년자가 있었던 겁니다.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뿌옇게 블러 처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삭제를 했어요. 예. 자, 근데 문제는 물론 그거 자체는 잘못한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당원권 정지 1년을 내릴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면 그쪽에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예. 그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걸맞게끔 판단하면 될 텐데 네. 그거 없이 그냥 이 윤리위원회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1년이라는 중징계, 더군다나 지금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지방선거를 지금 사실상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거 지금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지금 이 1년 동안 아무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것 자체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번 선거 치르지 않겠다는 저는 의미로 정책 의미로 읽혀요. 더군다나 지금 핵심적인 사안은 저거를 이제 회피한 이유가 예. 만약 저걸 가지고 이제 할 경우는 아마 배현진 의원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그렇죠. 걸로 징계를 맞게 될 네. 경우에는 가처분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아마 할 것이 이제 유력했는데 문제는 이걸 가처분을 하게 될 경우는 법적으로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그냥 놔두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결국은 이런 당원권 정지 1년, 즉 처음부터 이 결과는 예정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공천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서울시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지금 꽤 많고 하기 때문에 구청장도 그렇죠. 많고요. 구청장, 기초의원, 뭐 구의원들, 광역의원들 등등 있으니까요. 자, 그런 권한을 이제 중앙당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중앙당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임시로 임명을 해서 그 사람이 일단 주도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초반부터 그런 의도가 읽혔는데 예.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것이 징계의 가장 큰 사유가 됐는데 배현진 의원 측에서는 해당 사진은 그 이용자가 공개한 프로필을 그냥 캡처한 사진이었을 뿐이고
그걸 주도적으로 내가 공개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에서는 아동보호에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이 있는데 그걸 망각했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장현주 부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도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주된 징계 사유보다는 다른 것으로 징계를 판단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징계 당사자들은 이 결론에 대해서 좀 수긍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마치 징계에 대해서 어쩌면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좀 짜맞추기를 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형사 재판을 할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동시에 재판에서 다루어지면 그 혐의에 대해서 다 다투거나 또는 유무죄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서 하나는 빼고 판단 유보를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일 텐데 지금 이번 징계에서도 어쩌면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대로 된 절차에 맞는 징계인지 이 부분부터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사진이 게시된 부분, 이 부분은 당연히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이 필요해 보이고 또 잘못이 있다라는 부분은 수긍이 가기는 하지만 특히 지금 다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선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에서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되어버리면 사실상 공천권을 박탈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징계 절차를 좀 살펴보니까 10일 내에 이의 신청을 안 하면은 앞서 그대로 이제 징계가 확정됐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처럼 그대로 이게 확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강전혜 대변인께 질문 드릴게요. 이 결과를 놓고 좀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번 윤리위가 좀 징계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현 전 최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꼭 친한계에 대한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높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공천 헌금과 관련 이슈가 있어서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권고했지만 결국에는 제명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번 윤리위 자체의 수위가 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김종혁 최고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도 그러한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소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징계 수위를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윤리위에서도 저는 이 정도의 수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윤리위에서 징계를 심의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것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해 조금 이제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걸로 윤리위 같은 날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박민영 대변인에 대한 결과는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친한계에 대해서만 좀 엄격한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명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거나 그런 보완 요구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김예지 의원이 또 고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도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한계는 일제히 SNS에 글을 올려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모아봤는데요. 일단 배현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잠시 뒤에 국회에 도착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요. SNS에서는 여러 가지 글들이 올라오는데 좀 거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누가 죽는지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정치 보복이자 공천권 강탈 막장 드라마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최고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대당의 얘기긴 한데요. 이게 좀 갑작스럽게 설 연휴 앞두고 벌어진 이 징계를 둘러싼 공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지금 김종혁 최고님,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배현진 의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친한계를 축출하려는 의도로 정치적인 맥락으로 읽히기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번 징계권에 관해서는 뭐
아동 보호라는 이제 어떤 아동 권리 보호라는 이제 명분을 들어서 이제 크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명분을 들어서 이제 축출했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요. 네. 다만 한 사람의 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모든 공천권이 당대표에 의해서 중앙당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믿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시당 위원장이 아웃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 뭐 직무대행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뭐 만들어진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라든지 공관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예. 사람 한 명이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공천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다 친한계에 유리하게 공천이 되다가 그다음엔 장동혁 지도부에게 유리하게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과연 이런 조치 하나만으로 국민의힘 측의 그 서울시당의 공천이 180도 뒤집어질까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인데 국민의힘은 또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소장파가 주축이 됐었던 대안과 미래에서는요. 장동혁 대표에게 배현진 의원 징계하지 말자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또 서울시당 소속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도 징계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목소리는 하나도 수용되지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회도 저는 이미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저희 서울시당의 공천권 심사를 일제히 중단시키고 이제껏 6개월간 쌓아온 저희의 조직을 완전히 해산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고려를 앞세우기 이전에 당의 독립기구로서 징계 절차 그리고 징계 과정에 대해서 당이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지도부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이 이렇게 입장문까지 냈고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긴급한 사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윤리위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네요. 좀 전에 박성훈 대변인이 뭐 경청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혀 경청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 내에서 이 징계 자체가 하게 될 경우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려해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아니 별개 이거는 문제다. 지금 먼저 이 독립기구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본인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은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에 윤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윤민호 위원장이 지금 당의 최고의 결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배현진 의원이 정말 아주 심각한 비위라든지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면 모르겠어요. 자, 지금 민주당에 보면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여직원 성추행 문제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 심사 중이라는 그렇죠. 계속 결론이 심사 나왔죠. 중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나왔지만 1년에 군에 나왔지만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다가 그 사람의 어떤 사진을 캡처해서 그냥 올린 거. 근데 왜 아동을 갖다가 불러 처리 안 했냐 이 이유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의 문제라든지 그쪽으로 넘기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아예 선거를 지원할 수 없도록 선거할 수 없도록 1년이라는 이 중징계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당 지도부가 과연 선거를 지금 치를 생각이 있는 지도부인지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론 지표를 보면 정말 최악의 지금 여론 지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역대 지금 민주당 당동혁 대표 취임 이후에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 이 지금 선거 상황을 좀 개선한다든지 좀 더 당의 어떤 거를 좀 모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분위기를 지금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잘라내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박민영 대변인 이야기 나왔는데 박민영 대변인 이 사람은 여성 폄하뿐만 아니라 당에 계시는 고문들 가져가 폄하한 사람이에요. 아, 뭐, 상임위원단. 그렇죠. 91세 네, 상임 평균 고문단. 나이 91세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제가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폄하를 했는데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 징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비교 형량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자, 그런 걸 따져보면 지금 오늘의 징계는 과해도 너무 과한 것이고 네. 또 그리고 이거는 선거보다는 오히려 당내 권력 투쟁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박성원 대변인이 이야기했던 경청하겠다고 그러지만 지금 저렇게 당협위원장들이 요청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꽤 많은 승리를 해서 지금 현역 구청장이 7명이나 그래요. 예. 근데 이분들 지금 속이 다 타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책임은 온전히 장 대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와 맞물려서 주목을 받은 게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당원 당규를 개정한 겁니다. 장도혁 대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의도였다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특정 지역만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당협위원장이 여러 명이 있는 복합선거구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이 있었고, 그런 갈등들이 결국 전체 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에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장도혁 대표는 친한계의 공천권을 뺏어가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저희가 봤더니 서울만 해도 친한계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있는 곳이 이렇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강전혜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좀 해석을 하자면 너무 친한계를 겨냥한 것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공교로운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시당 자체에서 처리할 때 조금 이렇게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리고 영등포구청장을 나가기 위해서 인력과 그리고 돈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좀 큰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직접 하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징계가 나온 것, 저는 윤리위와 지도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배현진 의원의 공천권을 뺏는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징계만으로도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50만이라는 거 이런 제한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고 지금 그 공천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의지,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